중국이 장악한 시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영역,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그 시장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원했고 유럽도 원했습니다. 중국산 드론 의존도를 줄이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을 빼려고 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드론은 만들 수 있는데 드론의 두뇌는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체는 조립할 수 있어도 비행을 통제하고 수많은 센서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제어 장치는 여전히 특정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 네페르가 개발한 비행 제어 장치가 KC 인증을 마쳤고 실제 군 드론에 탑재돼 시범 비행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이미 양산체제 구축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품 하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드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 한 대가 아닙니다. 누가 핵심 부품 공급망을 장악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중국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그 핵심 영역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드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왜 하필 드론의 두뇌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드론 산업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DJI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DJI는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진짜 강한 이유는 DJI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드론 산업 전체를 하나의 공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드론은 생각보다 복잡한 제품입니다. 모터와 배터리만 있다고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모두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이 부품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만들고 싸게 만들고 대량 생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기술력은 있어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유럽 기업들이 품질 좋아도 생산 규모에서 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기술이 아니라 안보였습니다. 드론이 단순한 취미용 장비가 아니라 군사정찰과 국경감시, 재난 대응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들은 중국산 드론 의존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공공 분야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 제한을 확대했고 유럽 역시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모두가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행 제어 장치 같은 핵심 부품은 더욱 그랬습니다.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FC는 단순한 전자 부품이 아닙니다.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기체의 자세를 유지하며 비행 경로를 계산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이고 전투기로 치면 비행 컴퓨터에 해당합니다. 결국 세계 드론 시장은 이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중국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중국 공급망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전쟁 하나가 드론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계는 드론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초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전투기와 전차, 미사일이 전장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여준 것은 의외로 소형 드론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파괴하고 정찰 드론 한 대가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 군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드론은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니라 전투의 핵심 전력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드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길어질수록 드론 생산 능력은 국가 경쟁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드론을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중국산 드론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결국 중국산 부품도 대체해야 하는데 그 생태계 자체를 대체할 기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용 드론과 공공 드론 시장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잘 날아가는 드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안이 검증된 드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국경 감시와 군사정찰, 국가시설 점검에 투입되는 드론은 촬영 장난감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데이터 보안과 시스템 신뢰성이었습니다. 결국 세계 드론 시장은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보안 경쟁, 공급망 경쟁으로 시장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한국은 원래 드론 완성품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전자 시스템, 방산 품질 관리, 보안 인증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처럼 거대한 생산 생태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군과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신뢰성과 보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찾는 것은 또 하나의 DJI가 아닙니다.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핵심 부품 공급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장을 겨냥하며 등장한 기업이 네페르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네페르가 단순히 국산 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이 회사가 하필 비행 제어 장치라는 가장 어려운 영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군과 공공시장을 먼저 겨냥하고 있는지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도전이 단순한 드론 사업이 아니라 미래 자율화 산업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페르가 처음부터 드론 완성품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비행 제어 장치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완성품 시장은 이미 거대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 제어 장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드론의 모든 움직임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이면서도 진입 장벽이 높고 한번 채택되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 드론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네페르가 이번에 공개한 제품을 보면 단순히 국산 제품이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성능입니다. 이번 제품은 NXP의 고성능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듀얼 코어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부 제품 더 높은 수준의 연산 능력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드론이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드론은 사람이 조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물을 피하고 목표를 추적하고 여러 센서 정보를 동시에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AI 기능까지 결합되면 필요한 연산량은 훨씬 커집니다. 결국 미래 드론 경쟁은 누가 더 오래 날 수 있는가 보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페르가 더 강조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도 성능보다 보안입니다. 드론은 하늘을 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군 시설을 촬영하고 국가 중요 시설을 점검하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단순한 제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르는 국제 공통평가 기준 CC EAL6+ 기반 보안 칩을 탑재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실행을 차단하고 저장되는 데이터를 보호하며 시스템 위변조 위험을 낮추는 구조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과 공공기관 시장에서는 이런 기능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강조하는 키워드를 보면 군용 드론, 공공 드론, 산업용 드론, 자율 로보틱스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드론 한 대를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성장할 자율화 산업의 핵심 플랫폼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이번 제품을 드론뿐 아니라 자율 로봇과 산업 제어 플랫폼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훨씬 커집니다. 드론 부품 회사가 아니라 미래 무인 시스템의 제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페르의 비행 제어 장치를 드론 부품 하나로 바라보지만 글로벌 시장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 공급망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안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한 새로운 선택지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중국의 수십 년 동안 구축한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중국에 장악한 드론 공급망의 심장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이 단순한 조립 기술이 아니라 드론의 두뇌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이번 네페르 사례를 단순한 제품 출시 뉴스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이유는 단순히 드론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핵심 부품 공급망까지 함께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수년 동안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드론은 만들 수 있어도 드론의 두뇌는 쉽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기업 네페르가 비행 제어 장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을 넘어 인증과 양산, 그리고 군 환경 검증 단계까지 진입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중국의 거대한 드론 생태계가 흔들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생산 규모도 아직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의 역사를 돌아보면 판을 바꾸는 기업들은 항상 완성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에서 등장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배터리가 그랬고 지금의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비행과 무인체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수록 비행 제어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계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을 찾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에게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만든 핵심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중국이 장악한 시장에 직접 도전장을 내미는 위치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전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성능과 보안, 그리고 신뢰성을 무기로 한 경쟁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는 드론 부품 하나를 만든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장에서 한국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는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드론을 누가 더 많이 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드론의 두뇌를 누가 공급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중국이 만든 드론을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드론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선에 한국 기업이 서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